많은 분들이 1월 29일 날 FOMC 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실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 98% 확률로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 일도 없는 회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번 FOMC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회의가 될 겁니다. 금리 수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연준이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고 지금 금 사고, 은 사고, 주식 사면은 돈 번다는 소리에 속아서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이제 FOMC부터 해서 이런 사법 리스크, 독립성이 무너지고 했던 이런 키워드들로 영상을 구성할 건데 그 전에 이제 국내 지수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을 좀 봤을 때 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이 대형 우량주들이 이제 반도체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5,000피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리고 뭐 현대차도 상승을 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이런 휴림 로봇처럼 로봇주들이 금요일 날에 상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큰 폭의 거의 하한가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거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이제 3,000포인트를 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좀 돈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 이 로봇주들이 상승을 했었고 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더 했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반대로 2차전지 종목들이 하한가를 만든 다음날 바로 또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다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새로운 종목들 그리고 테마로 돈이 옮겨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 사실 그동안에 이런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에 있는 수급, 돈이죠. 이 돈을 계속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개별주, 특히 뭐 중소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 않아서 이 돈 번 사람들도 많지만 또는 돈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테마에서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로 돈이 흘러오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테마라고 하면은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에 상승을 크게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장기가 만들어진 이런 박스권을 만들면서 언제든지 돈이 터지면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이런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 그동안에 하락이 이어졌던 이런 테마들에도 돈이 들어올 것 같고 또 다른 테마는 그동안에 이런 엔터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상승을 해놓은 다음에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런 자리에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 우량주들에서 돈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테마들이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예를 들어 한국 화장품 제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종목들이 만약 상승을 조금씩 돈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그동안에 상승했던 로봇주들이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고 이렇게 로봇주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오히려 또 밑에서 로봇주들을 이제 매수를 해볼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종목을 보여드리는 게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매매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정리를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시장 자체가 한쪽 반도체든 이 현대차 관련이든 로봇주든 이런 테마로만 쏠렸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의 돈들이 이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이 새로운 테마 그동안에 이 잠잠하던 테마에 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가격이 전반적으로 저렴한 종목들을 위주로 한번 매수를 할 거다. 그런 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은 그 올라갈 때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뭐 이런 그동안에 잘 갔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좀 손익비가 괜찮은 자리에서 매수를 좀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61페이지 무료 전자책을 이제 공개하고 있으니 배포를 하고 있으니 그 댓글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왜 눈을 가린 조종사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2025년에 이 연방 정부 셧다운이 꽤 긴 시간 동안 셧다운을 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물가와 고용을 판단할 모든 핵심 지표가 오염이 됐거나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 FOMC가 끝이 난 다음에 생산자 물가주가 다음날 1월 30일 날에 발표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파월 의장은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오르는지 고용이 어떤지 제대로 된 데이터 하나 없이 이 제한된 시야 속에서 이 경제 비행기를 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이 비행기 조종실 내부의 싸움인데요. 이거 미국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해 위장
위증 혐의로 형사 조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배심 소환장까지 발부를 했죠. 여기에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이 연준 의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 쿡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준의 독립성은 이미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파월이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해도 정치권에서는 너 감옥 갈래? 금리 내릴래? 라고 협박을 하는 꼴입니다. 시장은 이미 연준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이에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OBBBA 법입니다. 이거는 작년 7월 4일 날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이 법안은 이름만큼이나 파격적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이 가계에 쏟아지는 세금 환급액 자그마치 1,000억 달러에 육박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프리 수당을 면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3.5%로 유지를 하면서 긴축을 하겠다고 소리를 치면은 이 시장이 들어야 되는, 정부가 이렇게 뒤에서 현금을 살포를 하면서 이 물가가 상승을 하는 엔진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 우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연준에서 어떻게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했지만 인플레이션 기대의 심리가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년 이 근원 PC 전망치도 목표치인 2%를 훌쩍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겉으로는 이 GDP 성장률이 5.4%다. 그러니까 미국의 GDP를 말하는데요. 이건 생산성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뿌려가지고 만든 일시적인 우리 슈가 하이라고 하죠. 당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에는 부채로 쌓아올린 가짜 성장이다라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외부에서도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사나이 노믹스인데요. 최근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정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일본의 40년물 국채가 이 4.24%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는 10년 동안 넘지 못했던 그런 벽을 넘은 건데요. 일본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돈을 빼가지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인데, 이거를 흔히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해도 시장 금리는 정부의 재정 적자와 일본발 매도세 때문에 계속 치솟게 되는 겁니다. 이 미국의 금리가 말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 봤을 때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미국은 재정 지출 때문에 고금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막대한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미 금리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자본 이탈과 이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게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남일 보듯 할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국제 은값이 상승을 하고 금 가격도 5,000달러를 상승을 하고 하는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금과 은을 사야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일단 제 생각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산 가격 상승은 이렇게 가치가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정치적인 리스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추격 매수는 고점에 물릴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차트상으로는 살짝 상승 추세가 좀 꺾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진입하기보다는 조금은 관망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상승했던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에서 돈이 다른 테마로 좀 흘러오면서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석의 틀을 좀 바꿔야 하는데요. 연준의 점도표나 파월의 입만 쳐다보던 그동안의 이런 관습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 백악관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관세 정책은 어떻게 나오는지, 사법부는 어떻게 판결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정치 논리를 같이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가 기억을 해야 되는 세 가지는 이 연준이 마비가 될 수 있다. 데이터 공백과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결정력을 상실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 정부에서 이 재정 정책이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유동성 장세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모습들을 좀 그런 시장이 나올 수가 있고, 한국의 리스크는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계부채 등 이런 구조적인 취약성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무료 전자책 61페이지를 지금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내려보시면 다운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